잘 들려요. 감사합니다. 엄청 크게 하려고 했는데 다행이네요. 여러분 힘이 오늘 없어서. 시험 어떻게 잘 보셨을까요? 시험을 잘 보셨나? 저도 오늘 시험을 보러 갔다 왔는데요. 아, 시험 보셨나요? 네, 저 세종대 충무관으로 네. 갔어요. 네. 선생님 어디로 보러 가셨어요? 모르겠어. 막 뛰어가가지고 10시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58분에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58분이요? 네. 거의 치익 소리가 난다네요. 치익. 너무 올려서 그런가? 저 소리 아닐까요, 이거? 아, 저희가 지금 추워서 온풍기를 켜놨는데 저희가 좀 춥게 방송할까요? 저희가 여기가 어디신지 모르시겠지만 굉장히 춥습니다. 제가 그러면은 저거를 끄고 끄고 와도 될까요? 아, 그럼요. 추운 건 뭐 소리 나는 것도 자 끄고 오실 테니까. 네. 푸는 게 아닌 고기 굽는 소리가 나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고기 이게 추워서 뭘 틀어놨는데 물론 저 기계는 저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이제 소리가 좀 줄어드네요. 많이 춥지 않을 것 같아요. 인강 듣고 준비 많이 했는데 생각보다 시험을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춥다 덜덜님, 저도 충무관 혹시 몇 호실에서 보셨나요? 알고 보니 막 저랑 같은 교실이고 막. 글쎄 컷은 예상이 도저히 안 되는 게 이 뽑는 인원수 자체가 너무 적은 편이어서 오전 같은 경우에는 1시는 모르겠고 저희가 이제 10시를 봐서 인원수가 조금 이제 합격 인원이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뽑는 인원이 좀 적다 보니까 문제는 작년 기준보다 살짝 어렵거나 비슷하거나 살짝 어렵거나로 보고 있는데 그럼 어려우면 컷이 내려가야 하지만 뽑는 인원이 작년에 비해서 적기 때문에 맞아요. 컷이 조금 올라가지 않을까. 저희가 이제 그건 총평 시간에 한 번 더 얘기하고요. 저희가 이제 막간 깨알 공지를 하나 하려고 해요. 저희가 깨알 공지 대놓고 하는 깨알 공지. 궁금하네요. 깨알 공지.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매번 그러니까 NCS 시험 보고 나면은 이제 키워드 복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NCS가 문제가 공개가 되는 시험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추후에 여러분들도 공부하기 편하시도록 키워드 같은 거 복원을 해서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 내가 뭐 어떤 문제에 조금 약했는지를 스스로 또 이렇게 쉽게 판단하실 수 있도록 이런 서비스를 준비를 해봤어요. 그래서 지금은 방송을 보셔야 되고요. 이따가 방송 끝나고 이제 실시간 문제 복원에 같이 참여해 주셔서 선물도 많이 받아가 주시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또 난이도 체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난이도 체크 같은 경우에는 사무 영업이랑 그다음에 전동차 부분 지금 난이도 체크를 하고 있는데 요것도 방송 끝나고 같이 참여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와. 근데 너무 영혼 없는 우화를. 난이도 체크 어디 카페 가면 아주 잘 맞아. 나오던데. 그건 그렇지만 저희는 또 저희만의 난이도를 분석을 해서 그렇군요. 네, 더 좋은 서비스로 보답을 해드리겠습니다. 가다반도 나오나요? 네, 저희 가다방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5시쯤? 네, 공개가 될 것 같고요. 그 전에 이제 여러분들도 함께 같이 복원을 많이 해주시면은 조금 더 빠르게 답안이 오픈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궁금한 게 몇 개 있어서. 그럼 이따가 같이 한번 네. 이렇게 하도록 하고. 네. 특성 노노? 이제 컷 얘기하는데 80점 후반에서 90점대 컷. 왜냐면 뽑는 인원수가 이렇게 뭐 너무 쉬웠다 이거보다는 적다 보니까 많이 올라갈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너무 적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 그 채용 규모를 또 오전만 했을 때. 가져오기는 했는데 네. 우선 오늘의 방송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시험 직설이라고 해서 저희가 시험 끝나자마자 스트레스도 풀 겸 아, 풀릴까요? 스트레스가? 그래도 이렇게 좀 같이 어. 이렇게 놀면서 하다 보면 풀리지 않을까. 아, 네네. 네, 그래서 죄송해요. 저도 밝고 명랑하게 해야 되는데 지금 시험을 잘 못 봐가지고 이제 다운돼 있어요. 안 됩니다. 네. 안 돼요. 네. 네. 그래서 아무튼 같이 스트레스를 푸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스트레스. 스트레스를 풀어요. 같이 논란 문제도 같이 보면서 막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많이 하고요. 야호. 야호. 그리고 이제 저희 빠꾸미 스윙님과 함께 하는 네. 코레 시험 총평 문제풀이 같이 할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채팅 이벤트에 참여를 해주시면은 네. 치킨 한 분 드리고요. 치킨이요? 그다음에 네, 치킨입니다. 어. 제가 브랜드를 얘기할 수는 없는데 어. 치킨과 콜라 세트를 같이 드릴 예정이고요. 어. 그다음에 아메리카노 3분. 세 분. 3분. 치킨에서 바로 아메리카로 떨어지나요? 아, 너무 가장 아니에요. 그 너무 가장 차이 큰 게 나는데? 또 있잖아요, 저희. 아, 그래요? 프리패스 3개월 무료. 아, 프리패스 3개월 네. 무료? 야. 여러분 프리패스 3개월 무료권을 한 분에게 오늘 네. 드릴 겁니다. 채팅 이벤트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네. 프리패스 저 주시나요? 12358님. 음. 이따가 선생님이 내는 문제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아, 제가 문제 내고 선생님이 문제를 어. 안 내시면 제가 뭐 낼 수밖에 없겠죠? 네네네. 네. 프리패스. 네, 프리패스 드릴 겁니다. 네, 안녕하세요. 극혐. 극혐. 이게 뭐야? 극혐. 네. 그럴 수 있어요. 닭 때리고 싶습니다. 아, 그 네, 전에 그렇죠. 저희 이제 올해 채용 정보를 한번 다시 볼까 하는데 코레일 채용 딱 떴을 때 논란이 조금 많았잖아요. 어? 사무영어 막 아, 네네네. 영어로 돼 있어서 아, 뽑냐 안 뽑냐 네네. 이런 네. 얘기 있다가 네. 갑자기 인원을 공개했는데 이건 안 뽑느니만 못한 인원수로 이제 확 줄어들었죠. 일반 사무 쪽은 진짜 적게. 왜냐면 이 작년에도 이제 지속적으로 뽑았었고 올해 또 빠른 타이밍에 다른 회사보다 조금 맞아. 상반기 빠른 타이밍에 어쨌든 있었는데요. 그래도 뒤쪽에 지금 이제 현재 시험 보고 계실 분들 쪽은 역시나 많이 좀 하고 있으니까요. 경쟁률. 경쟁률 없나요? 경쟁률 준비했습니다. 이 경쟁률이 혹시 그 경쟁률 오늘 NCS 필기 경쟁률 말씀하시는 걸까요? 치킨 아닌가요? 아 치킨 경쟁률? 아닌가? 네. 치킨 경쟁률? 죄송합니다. 네, 제가 그거까지는 캐치를 하지 못했습니다. 다시 볼 수 있냐는 질문도 있는데 영상 또 볼 수 있냐고. 다시 보기는 안 네. 돼요? 뭐 오늘 댓글 얼마나 참여해 주시냐에 아. 따라 한번 열심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네. 보고 싶은데. 보고 싶으세요? 네. 그럼 한번 고려를 해볼게요. 네. 네. 그래서 18년도 하반기 바로 작년도 하반기 거 보면은 확실히 많이 줄어들기는 했어요. 네. 그래서 경쟁률이 와. 네, 지금 어마어마합니다. 사무 영업 기준인데 18년도 하반기에는 그래도 채용 인원이 135명이었어서 188대 1이었는데 네. 요번에는 889대 1로 엄청난 경쟁률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자 같은 경우에는 네, 알리오 공시에 업로드가 되어 있더라고요. 1차 그 사무 영업 지원한 인원이 공개가 돼서 거기에 이제 기반을 해서 썼는데 오늘 시험 보러 가니까 결시율이 좀 많더라고요. 네. 근데 뭐 저는 예상보다는 좀 적었던 것 같기도 하고. 아, 이제 같은 날 수자공사 시험이 맞아요. 오늘 있었잖아요. 수자공사. 그래서 그쪽으로 좀 많이 가시지 않았을까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경쟁률 899대 예. 889대 1. 네, 어마어마합니다. 지원자는 더 줄어들었지만 네. 경쟁률은 엄청나게 셌진.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사무영업 일반은 수자공사 덕분에 그나마 결시율은 더 높기는 했죠. 근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커트라인을 한번 볼까 하는데 작년 하반기 커트라인이 사무 일반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 75점대. 그래서 뭐 보통 평균 치면은 다 76점, 75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운전 같은 경우에는 사무보다는 조금 네. 낮네요. 그렇죠. 이때 근데 그 이제 운전 쪽 같은 경우는 사무 원래 보시던 분이 이제 들어오신 분들도 있어서 약간 섞였던 느낌이 있었어요. 근데 올해는 아마 가점이나 이런
자격증 요거에 대해서 분할이 좀 돼 있어서 올해는 다시 내려가지 않을까. 내려간다기보다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저번에 시험 후기를 보니 뭐 쉽게 풀 수 있는 문제가 거의 없고 자료 해석 비중이 더 늘어난 것 같다. 이번에도 자료 해석이 조금 아니 뭐 비슷합니다. 비슷하게 나온 거의 비중은 18년도랑 거의 비슷하게 나온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조금씩 뭐 이따 얘기하겠지만 단어가 많이 나오고 이런 것들 말고는 전반적으로는 네. 그리고 지문 길이도 뭐 길었다고 네, 하고 지문 길었습니다. 자료 해석 하반기 합격자분들의 후기를 보니까 뭐 60문제 중 50 초반까지는 풀고 나머지는 찍었다. 왜 실전 막 준비하다 보면은 자기가 풀 수 있는 걸 풀어야 된다라고 네. 하면서 네. 문제 제끼는 것도 능력이라고 라고 하시는데 그런 스킬을 쓰지 않으셨나. 어려운 문제 바로바로 넘기고 시간이 남을지 모르겠지만 끝까지 한번 보고 돌아오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혹시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한번 보고 돌아오는 거. 네. 뭐 사실은 푸는 방식은 뭐 정해서 이게 제일 좋다라고 얘기할 건 사실 없어요. 본인에 맞춰서 하여튼 맞을 수 있는 최대 점수를 맞기 위해서 최선을 다 해야 되는. 그리고 어차피 다 합격한 분들도 입시 문제를 다 풀었다기보다는 어떤 문제를 걸러내느냐가 중요하다는 걸 이제 NCS 준비하신 분들은 다 아실 거죠. 결론은 공부를 통해서 자기가 이걸 넘어가느냐 안 넘어가느냐 이거에 대한 판단이라는 기준들인데 이것도 역시 뭐 누가 정해주는 게 아니고 본인들이 공부하면서 잘 나올 겁니다. 거기서 로스가 없게 집중력 높은 상태에서 이제 진행을 하면 다 못 푼다고 저는 봐요. 그리고 다 푸는 분들 물론 계시겠지만 다 풀어야만 합격한다. 이번에는 진짜 일반 사람 같은 경우는 그럴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NCS가 그렇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2018년도 하반기 걸 봤으니까 올해 거를 봐야 되는데 저희도 이제 오픈 카톡방 왜 준비 시작하면은 오픈 카톡방에 정보 많이 공유하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같이 들어가서 이렇게 봤는데 뭐 10문제 찍은 듯 12개 이상 찍은 근데 또 어떤 분은 3개 빼고는 뭐 거의 다 풀었다고 하시고 네. 14개 이상 35개 풀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의 난이도를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할 것 같아요. 뭐 자료 해석도 답인데 그러면서 자료 해석은 이제 각시탈 저 말고 저희가 네. 빠꾸미 적성이라고 2명의 강사로 이루어져 있는데 저 말고 다른 분 이제 여쭤봤어요. 자료 해석 아무래도 전문가고 저는 자료 해석을 담당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물어봤는데 조금 더 어려워졌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조금 더 어려워졌다라는 세세하게는 이따가 그 각시탈 선생님도 전화 연결이 있죠. 네네 있습니다. 지금 애 키우느라고 못 나왔는데 아마 애가 둘이 동시에 울지만 않으면 전화 받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때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해결 왜 이렇게 어렵나요? 또 질문인가요? 네. 문제 해결은 크게 이게 문제 해결이 의사소통하고 거의 구분이 안 되는 문제들이 거의 한 거진 반 정도고 그다음에 자원관리스러운 건 그러니까 계산이나 이런 게 필요한 게 이제 2문제가 섞여 있는 한 지문 정도. 그리고 이제 언어 추리가 초반에 이제 한 5문제, 6문제 이렇게 나오는데 그 부분이 조금 어렵죠.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들이 시험장이 아닌 밖에서 풀면은 풀만한 애들이에요. 근데 시험장에서 만났기 때문에 이게 풀만하지 않은. 시간에 쫓기니까. 네. 그리고 언어 추리라는 게 뭐 내가 실력이 있어서 푼다는 게 되게 중요하지만 실력이 많이 아주 높지 않으면 현장에서 그게 어떤 날은 풀리는데 어떤 날 안 풀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로 망가지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문제 문제결로 더 많이 나오는 채팅창에서 문제 해결 눈물을 막 흘리시는데 맞아요. 이따가 문제 해결 쪽은 전반적으로 앞에 언어 추리는 전반적인 걸 좀 잡아 드릴 테니까 잡아 드린다고 뭐 눈물이 멈추거나 이러지 않을 거지만 이미 끝난 시험. 네네 잡아 드리겠습니다. 맞아요. 시간이 조금씩 많이 잡아먹은 느낌이 분명히 있습니다. 시간 잡아먹은 그다음에 아까 각시탈 얘기했지만 이제 수리 쪽도 계산이 좀 많이
너저분한 그런 계산들도 많았다고 하고요. 의사소통 쪽도 지문이 길고 일일이 다 확인해야 되는 문제들도 좀 많았고, 근데 사실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없는 내용들은 아니기 때문에 네, 그 안에서 어떻게 문제를 푸느냐가 맞겠죠. 그 다음 걸 보시면 저희가 키워드 복원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저희 공격 단기 그 키워드 복원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가장 핫한 문제가 제가 이걸 만들었을 때 기준의 핫한 문제는 이제 원탁에 같은 이거요? 부서 2인 배치해서 하는 걸로 댓글이 굉장히 오고 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요거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가져왔거든요. 이거 네. 네, 경우의 수, 뭐, 이따가 답이. 준비돼 있나요? 제가 풀 수 있게? 네, 같이, 어. 제가 한번 해놓긴 했거든요. 네, 네. 이거는 12명이다, 뭐, 16명이다, 뭐, 이런 논란이 많은데, 혹시 이 문제에 대해 의견은, 나는 어떻게 풀었다라고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분 계실까요? 왜 12명이고, 뭐, 44명이고, 나는 어떻게 풀었다. 그래서 이 답을 찍었다. 라고 얘기를 해줄 용자분. 근데 대세는, 어려울 거예요 아마. 근데 채팅으로 쓰기 좀 어려워서. 대세는 24명인 오, 것 같기도 하고. 아닌데. 선생님은 이 문제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이제 이거 근데 되게 자신 있게 얘기했다 또 틀리네요. 저는 이거는 쉽죠. 왜냐면 저는 저기 14 아니고 16 아닙니까? 저기 그 이제 수학 강사를 또 별도로 하고 있어서 네. 16이라고 여기서도 나오네요. 답이 지금 갈리고 있는데. 네, 16명입니다. 14인들 12358님. 네. 16 나온 거는. 네. 14 오타인 걸로 16. 16. 됐고. 거의 뭐 완벽하게. 네. 원탁의 세부서 배운 방법이었어요. 제가 제일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완전 많이. 혹시 그리고 이따가 저희 이제 떡고민 쌤하고 같이 총평을 하기는 할 건데 저희 서강사 쌤하고 전화 연결을 해서 혹시 저요? 네 저요? 같이 전화 인터뷰를 해보고 싶으신 분 계실까요? 뭐 오늘 시험에 대해 그게 무슨 메리트가 있다고 이분들께 저랑 전화하는 게 뭐 함께 이제 노래를 불러드리는 것도 아니고. 나는 뭐 시험은 오늘 작년에 비해 못했다 네. 막 이런 얘기를 같이 이렇게 하면은 좋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원래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왜? 갑자기 사라지셔서 네. 그랬습니다. 아직도 문제로 논란을 수리 폭망 하고 있는데 혹시 이따가 통화하고 싶으신 분은 굳이? 댓글 남겨주세요 여러분. 네, 저랑 굳이. 그래서 오늘 저희가 또 복원을 하고 왔잖아요. 저희가 문제를 복원을 하고 왔는데 이 복원된 문제로 의사소통, 수리, 문제 해결 전 영역을 한 문제씩 풀어볼까 합니다. 사실 뭐 복원이 보니까 네. 이제 지문이 긴 것들이 그쵸. 복원되기 좀 어려워서 몇 가지만 얘기하고 전반적인 얘기 같이 하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해볼게요. 전화 데이트인가요? 라고 하는데 네, 뭐 재민님 전화 인터뷰 한번 해보시겠어요? 전화 서민규 쌤과의 총평을 같이 수험생의 입장에서 총평 그리고 네. 전문가의 입장에서 총평 네. 이런 식으로 해서 굳이 저랑 전화를 어머니랑 통화하십시오. 어머니 각자. 원하신다면 번호를 남겨주시면 제가 또 전화를 걸겠습니다. 번호를 또 남겨야 되는 그런. 아니면 단기 아이디를 남겨주시면은 저희 또 단기 요원분이 저에게 전달을 해서 전화 통화를 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이 고민을 하시는 동안 네. 문제 풀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전에 이제 뭐 역시 우리 공격 단기의 1등 선생님이시죠. 빠꼼이. 저군요. 너무 선생님입니다. 북한 고위직 같이 나왔어요. 북한 고위직. 사진 좀 바꿔주면 안 될까요? 그렇다면 다시 촬영을 네. 하셔야 될 것 북한 같아요. 고위직 아니면 하여튼 뭐 네. 공안 검사 같은 느낌?
아무튼 네. 저희 빠꾸미 쌤들 수강 후기를 보면은 네. 빠꾸미 덕분에 낯선 문제를 봐도 당황하지 않으셨습니다. 미모하니까 빨리 넘어갈까요 이거? 아 네. 그럴까요? 이거보다는 오늘 저희 그 끝나고 나서 네. 모르시는 분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강의 네. 잘 듣고 있다고. 아 정말요? 네네 도움 너무 많이 됐습니다고 이렇게 우와. 얘기하고 가셨어요. 그 정도입니다. 네, 여러분 지금 제 옆에 앉아 있는 분이 네. 그러신 분입니다. 김무성 닮았어요. 김무성 맞죠? 아니 김무열? 김무열? 제가 아는 그 김무열인가요? 김무열 닮았어요. 김무열? 그럴 수 있겠죠. 아무튼, 김무성 네네. 김무열? 네. 하반기 필기 시험에 여러 번 합격하셨대요. 좋겠네요. 모든 영역에서 시간을 줄일 수 있는 역시 꼼수.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총평을 한번 드디어 총평. 아. 서생님 오늘 네. 시험 어떠셨나요? 네. 일단 할 얘기가 되게 짧은데요. 어, 되게 짧아요. 짧으시면 안 돼요. 아 그래요? 좀 길게? 작년하고 같습니다.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인 게 그전까지 NCS 어떻게 나올 거냐라고 예측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게 많이들 아시겠지만 회사가 200개 넘는 회사가 다 다르게 시험을 내고 다른 기관에 의뢰하고 혹은 어떤 회사는 기관에 의뢰도 안 하고 본인들이 해결도 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정말 다채롭게 나오고 또 심지어 어떤 회사는 자기들이 낸 양식 자기들이 하기보다는 그 회사가 낸 양식이 그 다음 시즌에 또 바뀌고 수정해가는 과정이 되게 많았어서 특히나 예측이 어려웠는데 작년에 2개의 시험이 거의 한 3-4달 사이로 바로 이루어졌거든요. 상반기, 하반기가. 이 2개가 거진 형식은 비슷했습니다. 물론 세부적으로 보면 맞춤법이 안 나왔다던가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제 요것들이 올해 시험에도 기본적으로는 같은 시험이라고 볼 수 있게 세세하게 좀 바뀐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코레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는 거의 확정된 게 아닌가. 사실상 이번에도 많이 작년하고 비슷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기본적으로 양식이나 형태 이런 것들은 이제 어느 정도 세팅이 된 되게 소중한 정보거든요. 그게 다음에 공부할 때 또 예를 들어 맞춤법을 공부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띄어쓰기를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도 이제 어느 정도는 정리가 되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물론 그래놓고 또 다르게 낼 수도 있지만 그래도 그게 가장 컸다. 그래서 앞으로도 공부하시는 분들 마지막에도 똑같이 말씀드리겠지만 기출에 가장 유사한 문제들을 풀어야 되고 거기에 좀 집중하는 게 가장 그래서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예전에는 문제를 정말 파악할 수 없게 어떤 문제가 나올지 예측할 수 없게 좀 이렇게 왔다 갔다가 심했다면 그래도 요즘에는 조금씩 이게 정형화되어 가고 있다라고 저희가 이해하면 되는 거죠. 그것만으로도 큰 그렇죠. 시험 총평으로 거의 뭐 답니다. 그게 거의 다예요. 네. 어법. 네. 법 잘하는 법 궁금? 이건 영역별로 하면서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일단 이게 뭐지? 띠다. 어법 얘기 나와서 의사소통 능력 여러분들이 보시면 처음에 오전에 보신 분들 1번부터 6번까지가 무려 이렇게 펼쳤을 때 맞아. 뭉탱이가 기본적으로 뭐 어법, 어휘 뭐 이런 부분인데요. 공무원 국어 준비하세요.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제 그 작년 상반기 때는 맞춤법 그러니까 오늘 나온 어법보다도 조금 더 디테일한 내용들 아마 공무원 국어 준비하신 분들이나 아니면 지금 고1, 2들이 공부하고 있는 한국어 시험 같은 네네 굉장히 기준이 많은 그런 것들이 이제 작년 상반기에 나왔었고요. 1년 전이죠. 그리고 하반기 때는 그 정도 수준까지는 안 나오고 거의 안 나오고 예를 들어 상반기 때 막 외래어도 나왔어요. 다이내믹 뭐 이런 거 다이내믹 리더십 진짜 한국어 시험 리더십, 수준으로 알코올 이렇게 써야 되는 그런 것들까지도 근데 공부해 보니까 너무 많았죠. 근데 그런 건 이제 안 나오고 다 이제 많은 분들이 느끼셨겠지만 1번부터 6번까지가 어법 문제가 나왔는데 어려워요. 어려우면 거기서 시간이 더 들 수도 있고 물론 이제 그냥 문제 푸는데 물리적인 시간은 긴 편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여기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느냐인데요.
사실 어법을 따로 공부하는 방법은 아까 채팅창에도 있지만 공무원 국어를 준비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겠지만 사실 거기서의 맞춤법 띄어쓰기, 뭐 외래어 이런 것들은 안 나온다고 볼 수 있고요. 지금 써 있는 거의 어휘나 이런 것들은 가장 오늘 1번도 마찬가지고 지금 여기 써 있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다이어입니다. 다이어. 동음이의어가 있고 다이어가 있는데 동음이의어는 글씨가 우연히 똑같은 거예요. 아무런 연관성이 없는데 그냥 글씨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똑같은 글씨가 굉장히 뜻이 확 벌어질 건데 여기는 다이어는 애초에 처음에 중심이 되는 내용이 뜻이 하나 있고요. 쓰다 보니까 이런 데도 많아지. 쓰고 쓰다 보니까 이런 데도 쓰고 하다 보니까 약간의 용도의 차이가 생긴 걸 다이어라고 합니다. 이게 벌어져서 너무 심하게 다른 뜻이 돼버리면 그건 동음이의어로 나중에 분리되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건데요. 원래 어려워요. 그러니까. 왜냐면 다 그럴싸하고 다 그런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를 만나면 어차피 그렇다는 걸 알고 접근을 해야 돼요. 어차피 기준은 서로 어차피 다 기본 같은 뜻에서 시작한 거기 때문에 애초에 다 그럴싸해 보여요. 그러면 어떻게 기준을 잡아야 되냐면 정말 똑같은 구조라든가 단어를 조금 바꿔서 비슷한 단어로 만든다든가 그 디테일하게 접근을 해줘야지만 답이 됩니다. 다이어 구분 진짜 어렵죠. 예를 들어 지금 여기는 복원이 100% 복원이라고 써놓고 지금 일리 없는 100% 100%가 이제 직접 네. 정말. 직접? 네. 정말 직접 복원했다. 무가당 같은 거군요. 무가당. 아무튼 이제 문제가 분위기를 띠다라고 많은 분들이 문제를 써놓는데 단순하게 분위기를 띈다가 아니라 이제 앞에 무슨 분위기를 띈다가 있었을 거예요. 뭐죠? 고조되는 분위기를 띠다입니다. 그러면 1, 2번이 뭐였는지 모르겠지만 확실하게 지울 수 있고요. 예를 들어 업무를 띠다 이것도 아예 종류가 다르다고 생각을 해버리시면 돼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같은 것에서 시작을 했지만 홍조를 띠다는 사실 홍조를 띠다가 우리가 홍조를 띈다라는 것 자체를 받아들일 때 부끄러워서 샤이한 느낌을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되고요. 저 홍조를 띠는 것의 그 주어는 사과였어요. 그러니까 사과의 색깔이 저 색깔을 띈다예요. 색깔을 띈다. 사과 홍조. 그렇죠. 그러면 결국은 미소 띠다는 미소가 감정이나 아니면 어떤 기운이나 이런 것들. 물론 이제 이거를 여러분들이 찾아보면 나옵니다. 결국은 이 띠다가 어떤 뜻들이 있고 그 중에 뭐에 해당하는지. 예를 들어 앞에 고조되는 분위기를 띠다를 뭐 즐거운 분위기를 띠다. 분위기를 띠다는 똑같다면 그렇게 하면 같은 뜻이잖아요. 결과적으로 같은 용도죠. 그렇게 보면 5번하고 굉장히 비슷해지는 거죠. 그래서 대상이 무언지 그것이 감정인지 뭔지 되게 디테일하게 여러분들이 이 한 문제가 아니라 여러 문제들을 풀어보다 보면 결국은 거기서 기준을 잡는 방식을 점차 익히실 수 있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다이어는 애초에 같은 뜻에서 시작한 거다 보니 원래 헷갈리는 거라는 걸 알고 그 안에서 아주 손동작이 별로 안 맞는 것 같은데 아주 되게 작은 기준을 세세하게 애초에 시작부터 들이밀어서 골라내야 돼요. 그렇게 하게 되면 되게 애매모호하게 얘기한 것 같이 보이지만 애매모호하게 얘기한 게 맞는데 어쨌든 그렇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해 보이고 우리가 어법의 시간을 더 많은 시간을 많이 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틀려가면서 공부하면서 물론 이제 시험장이 나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맞아야겠지만 그런 얘기 때문에 제가 넣는 거고요. 이게 지금 1, 2번이 비어 있는데 네. 보니까 저희 복원된 거 보면은 전문성 띠다가 네네. 있고 그쵸. 그다음에 아까 말씀 주셨던 고조된 분위기를 띠다 해서 이렇게 5가지 보기로 문제가 진행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분위기를 띠다 하면 문제였을 거고요. 분위기를 띠다. 네. 분위기를 띠다. 시험 그렇군요. 보셨죠? 네. 네.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미소를 띠다. 언어적인 그다음에 그 외 의사소통 능력 같은 경우에는 네. 어떤 지문들은 조금 지문 자체가 어려운 것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준에서 한 페이지를 넘어가게 되면 진짜 긴 지문이라고 보셔도 되거든요. 근데 뭐 장소 문제나 공간 장소 얘기 나왔던 맞아요. 그 지문 같은 경우도 쉬운 지문은 아니고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우선은 뭐 그러니까 사실 어떤 부분을 보고 빨리 이렇게 답을 찾는 거가 있으면 좋겠지만 그게 없더라 하더라도 집중력을 가지고 오답을 만들어내는 방식, 그러니까 예를 2개 중에 헷갈렸을 때 이 중에 뭐가 답인지 내가 판단하는 기준이 있을 건데 각자들이 그 기준을 가지고
이제 공부하실 때 기출을, 물론 오늘 시험 보신 분들은 많이들 붙으시겠지만 또 앞으로 공부하실 때는 기출에 좀 근거해서 기출에 가까운 문제들을 보면서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답에선 이렇게 생각한다에 서로 싸우지 말고 일부는 싸우되 내 말이 맞는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싸우더라도 결국 선택을 출제자가 의도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게 연습을 하는 게 그것이 중요하고요. 또 하나 시간적인 측면, 아마 의사소통은 이걸로 마지막 말씀을 드릴 건데 한 문제당 1분 얘기 많이 하는데 네. 조금 넘어가도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무조건 맞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급해서 틀리는, 이건 공부를 해보신 분들은 다 단계라고 좀 생각하는데요. 시간을 하도 많이 강조하니까 시간을 줄이려고 막 열심히 하시다가 정답률이 안 나오는 경우가 한 이제 중간 단계라고 보고요. 시간을 더 써서 맞을 수 있는 것들을 더 맞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20분 됐을 때 아마 대부분 20분 됐습니다 이렇게 알려줬을 거예요. 근데 그 시점에 의사소통이 다 끝나지 않았더라도 긴장하거나 망했다라거나 머릿속에서 이런 생각하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요. 어차피 의사소통이 문제 해결 능력에도 거의 의사소통하고 똑같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거의 핵심입니다. 코레일 전체 문제 풀 때 중요하게 나오고요. 맞아야 되기 때문에 한 문제당 1분의 얽매일 필요는 저는 전혀 없다라고 생각해요. 물론 빨리 풀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겠지만 그보다는 정확하게 맞추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정확하게 푸는 것이 중요하다. 네. 너무 시간에 애먹지 말아라. 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채팅에 의사소통이 제일 어렵다는 얘기와 문제 해결이 제일 어렵다는 얘기. 너무 그냥 어렵. 네. 그냥 어려운. 맞아요. 두 번째는 이제 그 문제 해결, 지금 이제 얘기했던 문제 해결 능력입니다. 문제 해결 능력의 초면 부분에 언어 추리가 여러 개 나왔는데, 개인적으로, 아마 제가 작년 할 때도 똑같이 얘기했는데요. 맞아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무조건 맞아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네. 이 언어 추리라는 게 퀴즈 혹은 논리 게임이라는 게 굉장히 어려워 보이지만 여러분들이 공부를 통해서 맞아야 되는 문제들이 꼭 있습니다. 초반에 나와요. 아마 36번이 첫 번째 문제였던 것 같은데 또 아주 일반적인 그냥 명제 문제고요. 여러분들이 맞으셔야 됩니다. 물론 현장에서 만나면 뭔가 왠지 더 어렵겠지만 막상 풀이나 이런 것들을 해보시면 굉장히 쉬워요. 그리고 참거짓 문제도 하나 정도 더 있었고 이건 이제 아마 언어 추리 중에 가장 마지막 문제인가 싶었는데 역시 참거짓 비슷한 문제가 있어서 이런 것들을 맞아야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서 그리고 중간중간에 있었던 문제도 사실은 그렇게 어렵지 제 기준에서는 우리 여러분들이 저 뭐 강사가 쉽다고 자꾸 나는 어려운데 어려운데 현장에서는 어려운데 공부하실 때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아마 풀어보시면 아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의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일단은 이 문제를 잠깐 여기 써도 되나요? 네, 요거 제가 다음 슬라이드에다가 그럼 제가 기억을 못하니까 보면 5명 중 2명이 거짓말을 하고 있죠. 네, 요건가요? 5명 중 2명을 거짓하고 있다. 그러니까 5명이니까 3명하고 2명 있어서 여기가 이제 참을 얘기하고 거짓을 얘기하죠. 근데 이제 여기 중요한 얘기가 여기 빠졌는데 모두라는 말은 뭐냐면 두 가지 말을 하잖아요. 네. 얘가 나 필기구 신청했고 이 말은 거짓이라고 두 가지 말을 하는데 두 가지 다 거짓이라고 써 있었어요. 그러면 여기 안 써 있는 것들은 나머지는 다 참이라고 보는 거죠. 그랬을 때 집중할 건 이런 것들입니다. 이의 말은 거짓이야. 이의 말은 진실이야. 이의 말은 이거 보면 100% 되는지 불안한데요. 어쨌든 이의 말은 거짓이다. 이 부분 갖다 문제를 푸는 거고 이런 부분이 있으면 이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푸실 수 있어요. 반드시 풀 수 있습니다. 일단은 누구의 말을 A가 이렇게 얘기했죠. 이의 말은 거짓이야. 그러면 A와 A는 서로 대치되는 상황이 돼요. 참 거짓에 있어서. 저 친구 거짓말하고 있어 라고 얘기하면 참 거짓이 반대가 됩니다. 거기가 참이면 내가 거짓이고 거기가 거짓이면 내가 참인 겁니다. 이거 길게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여기 E의 말이 진실이라고 B가 얘기했어요. 그럼 B랑 E는 같은 팀. 참 거짓이 같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무조건입니다. 이거 왜 그런지 혹시나 많이 공부해서 아시겠지만 혹시나 아시는 분들은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문제 지금 읽는 게 아니라 지금 어렵다고 지금 나 찍었다고 하셨는데 맞아요. 마음이 급해지고 찍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근데 요 부분들이 있으면 세 번째 C가 E의 말은 진실이야라고 하죠. 그리고 E가 D의 말은 거짓이니까 반대가 됩니다. 즉
누가 누구든 상관없습니다. 누가 누구를 걸고 넘어졌든 상관없이 하여튼 어떤 한 명이 다른 한 명 보고 제가 거짓말했어 이런 순간 우리는 참거짓이 반대가 되고요. 제 진실을 얘기했어는 건 우리는 같은 참거짓이 됩니다. 즉 참팀과 거짓팀이 있으면 같은 팀이 된다 다른 팀이 된다로 생각할 수 있죠. 화면이 갑자기 흐리흐리해졌네요. 됐구나. 그러면 3대2가 나와버려요. 그럼 이제 2촉이 3이겠죠. 그죠? 그럼 진실을 얘기하는 사람이 3명이잖아요. 네. 문제는 어떻게 푸는 거냐면 진실을 얘기한 3개 갖다 문제를 풀면 돼요. 이렇게 해서 안 풀리면 이제 어려운 문제고 그러면 어려운 문제는 이제 거짓인 애들까지 걸고 넘어져야겠죠. 근데 어쨌든 우리가 참거짓 문제가 어려운 것은 이 말이 참인지 거짓인지 보장이 안 돼 있으니까 어렵잖아요. 근데 요 구조들 특히 누구의 말은 거짓이야 누구의 말은 진실이야 이 말이 나오면 그래도 참거짓 문제 중에서는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렇게 나눠놓고 그러면 C, B, E 갖다 문제를 풀면 C, B, E가 이제 진실이니까 C, B, E, B, C, E에다 동글 A랑 D는 보지도 않습니다. 거짓말이기 때문에 이걸 참조할 필요가 물론 있죠. 필기고 신청했던 게 안 했다고 하면 되는데 거짓이고 그럼 이런 식으로 정리하면 되고요. 문제가 조금 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내가 지고 2개씩 신청했다고 아마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물건이 총 10개고 5명이 2개씩 해서 10개가 될 겁니다. 이 기준으로 여러분 푸시면 정확히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혹시나 다르게 풀 수 있는 것들은 뭐 이런 것도 있어요. A는 필기고 안 했고 B는 의자인데 B 없잖아요. 네. C인데 C가 의자를 주문 안 했고 그 다음에 필기고 주문했다고 한 사람이 여기 어디 있죠? 있습니다. 이거 잘못했나요?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어쨌든 이렇게 참거짓을 나눠서 문제를 푼다. 지금 보건 상태가 어떨지 몰라가지고 이거 갖다가 진행하면 답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E의 말은 거짓이다, 진실이다. B랑 E, C. E의 말은 진실이다. 요거 거짓 아닐까 싶은데. B, C가 네. 2개가 잘못되어 있는 것 같기는 네, 한데. 이거 똑같은 말을 써놨네요. 네. 어쨌든 복원이 잘 안 돼 있지만 지금 채팅창에 뭐 오 이런 방법이 있는데 이건 여러분들이 공부하셔야 되는 언어 추리 부분입니다. 언어 추리에서는 여러분들이 공부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그리고 그 이상의 것은 사실은 누가 풀어도 저는 언어 추리를 되게 많이 푼 편인데 제가 풀어도 풀 수 있는지 맞아요. 의자를 주문해서 잡고 이해 말은 거짓이다. 맞아요. 네네네네. 지금 채팅창 올라온 게 맞을 겁니다. 네. 공여신님 이해 못하신 공여신님이 공연이신인가요? 저 공여신님 원래 따로 있었고 네. 그 다른 분이셨고 저는 이제 공보조라는 닉네임으로 한번 공보조? 방송을 네. 하긴 했었는데 네. B가 주장한 게 나는 의자를 주문했고 네. E의 말은 거짓이다. 즉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언어 추리 문제에서 함부로 손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단계가 공부를 하게 되면 알아야 되는 것부터 공부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조금씩 어려운 문제를 풀기 시작하면서 맞추기 시작할 겁니다. 맞추기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은 난 되게 잘해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진짜예요. 여러분들이 난 되게 잘하고 제법 재밌네. 왜냐면 추리 재미있거든요. 생각보다. 나는 되게 잘해 이렇게 생각하시고 시험장 가서 된통 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데 특히 우리가 정해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참고해서 얘기하는 거 아니면 명제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기본적인 공부, 그러니까 맞아야 되는 확실하게 시험장에서 맞아야 되는 언어 추리들이 있습니다. 언어 추리를 해서 어려워서 다 버리는 게 아니라 한두 문제 싸움으로 결국 우리가 승패가 갈리기 때문에 이런 애들은 오히려 지문이 긴 의사소통이나 문제 해결보다도 빨리 풀 수도 있다. 물론 지금 이런 애라고 하기에는 이 문제는 구조가 조금 더 복잡한 편인 건 맞습니다만 공부를 통해서 하실 수 있다. 네, 참고하겠다고 많이 나오는데 제가 너무 길게 했네요. 이거랑 비슷했던 게 네. 그 대면 상담에서 네네 전문가가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네, 거기서도 누가 거짓 얘기하고 있어 아니면 이제 충돌이 일어나는 것들을 잡아서 문제를 풀게 되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가 됩니다. 잘하셨어요. 네. 제가 다시 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 화면을 잘 몰라서 그게 없어졌군요. 그 수리가 없어졌네요. 수리는 이쪽에 요거까지는 제가 하고 네, 디지털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같이 해주시는 네, 요거 제가. 걸까요? 네. 디지털 못해요. 그러면 이게 또 터치가 잠시만요. 해볼까요? 펜을 어렵네요. 이게 또 먹지를 않아서 네, 어렵습니다. 딜레이가 있으니까 뭐
이게 갑자기 터치가 먹질 않네요. 인적성계 홍길동님이 그래서 요거 답이 몇 번이었을까요? 하셨는데 답은 아마 4번. C는 전자제품으로 풀었는데 확실하게 기억을 지금 할 수 없었는데 아마 전자제품일 겁니다. 필기구는 이미 2번 A랑 그 다음에 다른 분이 가져갔기 때문에 A랑 D가 아마 필기구이기 때문에 C가 필기구일 수는 없고요. D도 필기구일 수는 없고. 오호. 네. 이게 펜이 지금 네. 안 되나요? 네 화면이 터치가 안 돼서 됐다. 화면이 켜질 수 있으면 그래서 요거 그러면은 네. 같이- 요거까지만 제가 빨리 하고 정리하고 4번 찍으신 분 맞으신 것 같은데요? 축하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요거 논란이 좀 있었다 그러는데 이제 그 수리 부분은 제 담당은 아니지만 제가 여기 부분을 해서 이것도 사실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리 응용 수리가 나오는 그 시험장에서 경우의 수와 관련한 확률과 관련한 문제가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공부를 뭐 원래 많이 하신 분들은 쉽겠지만 안 되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만 해보면요. 원탁에 3개 부서가 있는데 이제 3개 부서가 이렇게 앉는다는 거죠. 원탁입니다. 이것이 원탁. 앉는데 2명씩 온대요. 아마 6명일 겁니다. 그래서 같은 부서 사람끼리 연속한다. 그러니까 맞죠, 문제가? 이렇게 되면 이제 같은 부서 사람들을 어쨌든 묶고 모은다고 하면 크게 3덩어리가 원탁에 앉는 게 되고요. 네. 3덩어리가 원탁에 앉을 때는 이렇게 하나 빼서 팩을 해요. 굉장히 오랜만에 보는. 네네. 팩 기억나시나요? 팩. 기억나는 것 같아요. 팩토리얼. 그래서 2팩이 되는 거죠. 2팩. 팩입니다. 오. 2 뭐 이런 게 아니라 2 곱하기 1. 네, 이런 거죠. 맞아요. 근데 이 공부를 하셔야지 알 수 있는 부분이죠. 거기다 요 둘이 자리 바꾸는 거 2, 요 둘이 자리 바꾸는 거 2, 요 둘이 자리 바꾸는 거 2. 그래서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2의 4승인 16이 된다. 오. 문제 중에 혹시 이런 문제도 있었어요. 뭐 마주 본다. 이렇게 서로 마주 본다라고 착각해서 잘못 얘기하시면 있는데 이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한 명이 앉혀놓고 6이죠. 6명 중에 한 명이 앉히니까. 맞은편은 결정이 돼요. 네. 1. 한 명이 결정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결국은 부서가 이렇게 하느냐 곱하기 2. 여기 바꾸고 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수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경우의 수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그 공부를 기억이 어느 정도 나시는 상태에서 공부를 좀 해주셔야 되고 코레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게 나오고 그 전에도 분명히 경우의 수 관련한 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이 소중한 이 한 문제 그쵸. 공부한 사람들은 이 문제가 어렵진 않아요. 음.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 문제 공부하실 수 있는 거 내가 공부해서 확실히 맞출 수 있는 영역들은 당연히 준비를 해야 돼요. 그게 효율적이냐 비효율적이냐는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그죠? 공부해도 우리가 다 올릴 수가 없기 때문에 300. 요거 네. 이전 걸로 가요. 네, 이제 이제- 저희 각시탈 그쵸. 선생님과 수리에 대한 총평을 음,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제가 이제 그 시험을 잘 못 보고 와서 다운돼 있었는데 각시탈 쌤이 아마 텐션을 확 올려주지 않을까 기대를 한번 해봅니다. 한번 그렇다면 전화 연결을 부탁드려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아 제가요? 네. 아 제가 하나요? 제 전화 안 받으면 어떡하죠? 안 받을 것 두 같은데? 분의 사이를 한번 저희가 아 사이는 뭐 확실히 비즈니스 네, 확실히 별로고요 사이는. 어떻게 해요? 그럼 이걸 네, 스피커폰으로? 스피커폰 강의를 이걸 보고 있으려나? 보고 계실까요? 방송이라고 생각 안 하고 이상한 말을 하면 어떡하죠? 그렇다면 네. 방송을 끄겠습니다. 이 정도 부재중이면 전화를 받아주세요. 육아에 지치셔서 지금 설마 그 화면이 막 육아에 지치셨나요, 쌤? 그러면은 네. 저희 네. 그
12358님이 네. 오늘 시험을 보고 오셔가지고 네네. 어이구, 네. 핸드폰 아, 먼저 괜찮습니다. 12358님이 시험을 보고 오셔서 네. 시험 후기를 함께 아,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그 네. 12358 치킨 노리시던 분? 네, 단기 아이디를 남겨주셨어요. 아, 네.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따가 정말요? 같이 네, 통화를 네. 해주시면은. 네. 38님 지금 보고 계시죠? 이분도 전화를 안 받으시면 어떡하죠? 뭐 친구한테라도 전화 한번.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공기업 단계입니다. 네, 지금 혹시 통화 가능하신가요? 예, 이찬이라 가지고. 아, 괜찮으세요? 오늘 시험 어디서 보고 오신 거세요? 시험을 서울에서 아니라 중국권 서울에서 보고 왔어요. 아, 그럼 시험 장소는 혹시 어디세요? 혹시 같은 데에서 봤나? 시험 장소는 어디셨어요? 시험 장소가 경기고등학교예요. 아, 경기고등학교요? 오늘 시험 어떻게 잘 보셨나요? 저는 잘 못 본 것 같은데, 네. 근데 아니가 5년 시간 이렇게 저는 잘 못 봤는데 이렇게 확 어렵진 않았던 것 같아요. 작년이랑 비교했을 때. 작년에도 시험을 한번 응시하셨던 거군요. 예, 작년에도 잘 못 봤는데 똑같이 저는 잘 못 봤는데 작년이랑 비교해서 작년이 저는 조금 더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번에는 혹시 작년에 비해 몇 문제 혹시 푸신 것 같으세요? 저는 한 39문제? 39문제면은 네. 괜찮은. 네, 네, 맞아야죠. 네. 여보세요? 네, 맞아야 한다고 합니다. 39개가. 예, 그렇지요. 그, 여보세요? 잘 안 들리시네요. 지금 통신이 잘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아가지고. 아, 통신이요? 예, 제가 지금 기차인데 아, 네네. 예, 잘 끊기는 것 같아요, 약간. 아, 그럼 짧게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예, 예. 치킨, 짧게 치킨 드릴게요, 치킨. 여보세요? 네, 치킨 드립니다, 치킨. 아, 치킨 준다고요? 네네. 뭐 한마디 하면요? 아니요, 그냥 드릴게요. 아, 예, 감사합니다. 부러워요. 예, 감사합니다. 네. 혹시 오늘 시험에 대해 혹시 한마디 더 해주실 수 있나요? 시험 그냥 끊으신. 네, 치킨을 받았기 때문에 아마. 근데 이제 그 기차 안이라서 네. 연결 상태가 안 좋아서. 잘 안 됐나 봐요. 네, 오늘 방송. 당황. 네. 당황. 네. 근데 어쨌든 치킨을 드린다는 거는 서로 의사소통이 됐고 바로 끊으셨습니다. 치킨 얘기만 듣고 끄신 건 아니겠죠? 바로 이 정도면 됐다 이렇게 생각하셨는지. 당황스럽네요. 네. 그럼 오늘 우리는 네. 각시탈 여기 공기업단 각시탈 쌤 등장은 뭐죠? 아니, 전화 연결할 때 해서 이게 네. 방송이 조금 네, 편차 네. 있어요, 시간이. 그래서 네. 그것 때문에 네. 늦어진 것 같습니다. 아마 각시탈이 방송을 보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부러 전화를 안 받으시는 네. 걸까요? 뭐 육아에 하도 지쳐 있다 보니까. 네. 그래도 수리에 대한 총평을 저희가 들어야 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대신 들었던 말로 하면 네. 그 자료 해석 같은 경우에 특히 자료 해석 같은 경우에 숫자가 조금 좀 너저분하고 더러운 계산들이 좀 있었고 그리고 명확하지 않은 그러니까 원래 자료 해석이라는 영역이 갖고 있는 성격상 이런 말은 참이 될 수 없는 말들을 사실은 의사소통 입장에서 보면 넣을 수 있는 거지. 예를 들어 실제 계산해보면 한 2.8%다 그러면 약 3%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맞잖아요. 근데 이제 수리가 기본돼 있는 자료서에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되게 디테일하게 얘기해야 되고 아니면 뭐 증가하는 추세나 감소하는 추세라는 것들이 되게 중요한 얘기들인데 그리고 되게 여러 가지를 명확하게 보여줘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것들이 디테일하지 않은 부분들이 조금 있을 수 있어서 판단에 좀 시간이 걸릴 수 있다라는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자료 해석은 처음에 얘기했을 때보다도 지금 같은 경우에 조금씩 여기 보면 보기 숫자 간 간격이 너무 가까워서
계산에 대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낚시달도 계산에 대한 얘기들이 조금 이슈가 있었고 좀 풀기 깔끔하지 않은 문제들. 자료에서 찍는 게 현명했다. 네. 그럼 뭘 풀어야 될까요? 다 찍으시는 건 이제- 아니실런지. 의사소통 능력 같은 경우에 이제 비중이 워낙 크다 보니까 문제 해결 쪽에서도 거의 구분이 안 되는 것들이 있었으니까요. 네. 아까 전화 주신 분이 채팅을 했네요. 아, 네. 아니요. 배터리 8% 켜놓고 있어요. 소리를 못 들을 뿐. 네. 네. 오늘 전화 인터뷰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358님. 치킨은 제가 단계 아이디로 드릴게요. 서강사님 살 빠지셨다고. 이분에게 커피를. 저희 아직 선물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선물을 받으시는 기술이 네. 저희가 지금 치킨, 그다음에 치킨 살은- 한 분 네. 드렸고, 그다음에 아메리카노 3분. 네, 살이 플립패스 한 번. 쪘는데 살 빠지셨어 하고 지금 느낌표를 대충 한 37개 정도를 써주셨어요. 그래서 이 정도면 커피는 드려야 되지 않나? 네네. 커피를 그렇다면 네. 커피 아이디가 네. 어떻게 되시는 거지? A4 영진님이 영진님. 네, 살 꺼주셨어요. 느낌표 38개인가요? 대충 쓰신 분이 이제 커피를 그 밑에 커피 먹고 싶어요 하신 분은 서강사님을 국회로 완전한 애정 표현 네. 속마시고 했나요? 진짜 네. 너무 다들 이렇게 국어를 하고 계시는. 국회에 가겠습니다. 34120님 전화통화 혹시 아. 시험 후기를 네. 원하시는 그것보다는 건가요? 다른 문제 해설 얘기를 해주시는데요. 다른 문제 해설? 사실 지금 복원이 안전하게 돼 있지 않다 보니까 해설을 지금 진행을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좀 답변이라든가 아니면 문제에다 해설을 다른 식으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어떤 분들은 지금 1번부터 다 하신 줄 알고. 아니면은 혹시 네, 저희 네. 그 키워드 복원되는 거 있잖아요. 네. 거기서 논란 문제를 조금 더 같이 얘기를 해볼 수 있을까 해서. 네. 일단 보고 해볼까요? 전동차 난이도가 뜨악이었습니다. 전동차 시험 보고도 들어오셨군요. 네, 네. 문제를 저희가 키워드 복원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네. 그걸로 한번 키워드 부분으로는 정확하게 막 답변은 안 될 수 있는데요. 몇 가지 한번 볼까요? 이 혼재, 선재, 편재가 왜 이렇게 1등일까요? 잠시만요, 여러분. 네, 보시는 화면이 밑으로 옮겨야 되나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화면으로 보여드릴 건데. 네, 컴퓨터가 좀 많이 느려서. 네, 근데 저는 오늘 개인적으로 보면서 그 꽃 문제가 가장 궁금했거든요. 제가 꽃이요? 잘 풀었는지 막 아. 작약, 카라. 그 문제도 조금 논란이 있습니다. 저도 이걸 좀 보고 싶은데 아마 그러니까 문제 구조는 사실 간단한 구조의 문제이고요. 혹시 지금 듣는 것만으로도 되실지 모르겠는데 문제가 펼쳐지면 조금 얘기를 해볼게요. 여러분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저희가 지금 컴퓨터가 조금 아니면 얘기로 좀 아이고. 그래서 그러면은 자격국 수국하라. 수국 카라 네. 이걸로 한번 이게 화면이 보이고 있나요 지금? 전환을 하면은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문제가 4가지 종류가 있고 꽃이 그리고 다 합쳐서 12송이고 한 송이 이상씩 있다. 그러니까 수국과 자격과 카라와 장미가 몇 송이냐를 숫자로 생각하면 자연수가 될 거고 그죠? 한 송이 이상이 있으니까 그걸 다 더했을 때 12송이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뭐 ABCD로 바꿔도 좋고 XYZ로 바꿔도 좋은데 그냥 수작하장을 다 더하면 12이고 밑에 있는 조건들이 이게 일렬로 쭉 배열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카라, 작약, 장미, 수국 이렇게 여기까지는 아마 푸실 수 있습니다. 화면이 깨져서 나와요. 네.
그렇게 나오고요. 잘 안 보이시나요? 그쵸. 이게 엄청 깨져서, 제가 봤을 때도 화면에서 깨져서 나오네요. 이 정도 해야지. 예. 이렇게. 문제가 되는 거는 제가 왜 이걸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되는 건가요? 네네네. 문제를 다시 한번 보고 싶긴 해요. 사실은 이 조건이 조금 더 디테일하게 안쪽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보고 싶은데, 일단 얘네들끼리의 순서는 정해져 있고, 그러면 같진 않아요. 이상이라는 말이 없고 크다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4개의 숫자, 그러니까 각 꽃들 안에 있는 꽃들의 개수가 더해서 12가 되는데, 얘네들이 순서가 정해져 있어요. 그럼 이런 경우는 생각보다 굉장히 조건이 타이트하게 붙어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더하기 모두 이 4개의 숫자를 다 더하는데, 크기 순서대로 얘가 제일 크고 이렇게 순서가 있을 때 다 더해서 10이다라는 조건이, 그걸 만들 수 있는 숫자들의 순서상이 정말 많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니에요. 되게 적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적어서, 이제 보기에 기억, 니은, 디귿을 보면 거기에 어떤 가정이 나와요. 야, 이게 몇일 때, 예를 들어 카라가 5송이, 여기 문제에 있는 거 그대로 읽으면 카라가 5송이, 자기약이 5송이 받는다. 이래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5송이, 4송이가 됐을 때 쟤네들이 이제 제일 큰 게 카라고, 그 다음에 자기약이고, 이제 장미수국이 남았는데, 카라랑 자기약만 해도 9송이이기 때문에 총 12송이 중에 이제 고작 3송이가 남습니다. 3송이 중에서 적어도 1송이 있어야 되니까, 그리고 얘네들이 숫자가 달라야 되니까 1송이, 2송이가 돼서 장미는 2송이가 돼요. 그래서 아마 이게 여러분들이 논란이 없는 니은일 겁니다. 니은. 니은은 맞았다는 게 거의 확실시 돼요. 아무리 봐도 니은은 맞습니다. 문제는 기억과 디귿인데, 기억과 디귿이 지금 이제 보건 상황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게 화면이 기억 같은 경우에, 기억이나 디귿 같은 경우에 주어진 조건대로 하면 12송이가 안 돼요. 12송이가 안 됩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 카라가 4송이일 때인가 이렇게 될 거예요. 제일 많은 게 4송이니까 나머지 애들은 3송이, 2송이, 1송이가 될 수밖에 없어요. 4, 3, 2, 1이 될 수밖에 없어요. 제일 큰 게 4송이니까. 그럼 그 조건상에서 보면 다 합쳐봤자 10송이밖에 안 됩니다. 뭔가 수업을 듣는 기분. 아는 계속 아는 척이라도. 예. 네. 문제가 되는 거는 그렇고, 그 다음에 디귿 같은 경우에도 주어진 조건대로 해보면, 두 번째 문제에서는 아마 제일 작은 게 2송인가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러면 다 합쳐보면 14송인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2송이를 넘어가요. 네네네. 12송이밖에 없다고 했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중요한 건 기억과 디귿은 조건 자체가 성립을 안 해버려요. 그러니까 기억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랬을 때 요래, 이렇다면 이렇게 될 거야 라고 했는데, 이렇다면이 애초에 성립을 안 하는 게 되는 거죠. 단 여기서 기억은 성립을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면 10송이가 되는데, 10송이는 문제 구조를 제가 다시 한번 봐야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가능해요. 왜냐면 12송이가 있다 보니까 12송이 중에 10송이를 나눠줬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디귿에서는 14송이가 돼야 되는데 그건 애초에 가정이 성립을 안 해요. 그래서 기억과 디귿도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 차이가 또 있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되게 모호하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게, 실제로 이러면 이렇다는 가정 결론꼴에서 네. 가정이 성립을 안 하면 원래는 그 명제는 참이 돼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예를 들어 내일 키가 5m 크면 집 한 채를 사드릴게요 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만약에. 그럼 네. 이건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참. 참이고 싶네요. 참이에요. 왜 참이냐면, 제가 내일 키가 5m 클 수가 없어서. 가정 자체가 성립을 안 하면 명제 자체는 참고시에서 굳이 따진다면 참으로 가야 되는 게 원래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고려가 안 된 문제로 보여요. 제가 봤을 때. 그럼 그 기준에서 디귿만 날아가는지, 아니면 기억, 어쨌든 기억, 니은, 디귿은 없으니까 보기 중에서, 그럼 아마 문제 구조상 2번 아니면 4번이 될 겁니다. 그래서 10송이여도 상관없는 문제인지 아닌지가 사실은 문제가 완전하게 다시 한번 그 문구들을 보고 확인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채팅 주신 분처럼 마지막에 들었을 때 기억으로는 10송이, 디귿으로는 15송이, 이게 맞아요. 그죠? 그 조건 아마 디귿이 14송이로 저는 기억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됐을 때는 이제 니은만 답이 되는 건데, 답이. 문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억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기억이, 왜냐면 12송인데 10송이만 나눠줬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가능하죠, 물리적으로. 근데 14송인데, 12송인데 14송, 디귿처럼 15송이든 14송이든 이건 불가능한 조건이죠. 근데 또 다른 차원에서는 그것도 사실은 참이라고 봐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문제 구조가 너무 복잡해지고, 제가 봤을 때는 굳이 따지고 들어가면 조금의 오류성이 있는 문제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되게 모호하지만 이렇게까지밖에 말씀을, 문제가 있으면 다시 한번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 문제만 마지막으로. 네. 사실 저희가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전체를 다룰 수가 없어서. 전체를 다룰 수는 없고, 그 다음에 가장 많았었던 게 요 혼재산재 편. 이거 근데 뭐 근데 댓글들을 굉장히 많이 남겨주셨더라고요. 혼재선재는 크게, 왜냐면 이거는 이제 그 세계니까 그 상황이 맞는 것부터, 확실한 것부터 해서 보기 구조 보고 정리하면 되죠. 혼재산재. 아마 이거는 크게 문제가 없지 않을까요? 자원이 산재해 있다. 투자, 혼재. 네. 답이 뭔가요? 도시의 편재. 편재, 산재, 혼재로 체크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다 다른 분들도 전부 편재선재 문제라고 돼 있는 것 같은데요. 편재, 산재, 혼재. 저는 기억은 솔직히 잘 안 나는데, 근데 이건 크게 문제가 없는. 편재, 산재, 혼재. 네. 요거는 그러면은 혼재, 거의 보자마자 거의 1분 컷. 이거는 배워야 1분 컷 되는 돼야, 문제. 이건 아. 그나마 어법 앞쪽에 나오는 이제 어휘 문제들, 6문제 중에서는 그래도 한 3개 정도가 좀 헷갈릴 수 있고 3개 정도가 좀 쉽다 그러면 쉬운 편에 들어간다고 저는 보여지는 문제일 것 같아요. 몇 시까지 방송하세요? 저희 한 40분까지 방송 진행할 것 네,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시간이 10분 정도 남았는데 저희 그것도 해야 되잖아요. 뭐죠? 선물도 드려야 합니다. 선물이요? 아까 네. 커피 많이 드릴 걸. 몇 개나, 커피가 2개 남았나요? 커피 지금 2잔 남았습니다. 근데 누구는 안 드리고 누구는 드리고, 이게 그냥 저희끼리 하나씩 저희끼리 논아 먹는. 좀 그렇고. 그러면 농담입니다. 퀴즈를 하나 네. 준비를. 퀴즈를 맞히시는 분께는 일단 첫 번째 퀴즈 맞히시면, 읽어보고 싶어요. 네. 첫 번째 퀴즈를 맞히시면 커피 한 잔. 첫 번째 퀴즈 어떤 거를 내면 좋을까요, 쌤? 한번 얘기가 나왔던 건데요. 근데 이거, 제일 먼저 답변하시는 분께 오. 커피를 드리겠습니다. 쉬운 거기 때문에. 스피드가 생명인 퀴즈입니다, 여러분. 네. 네. 각시탈은 네. 오늘 방송에 전화 통화가 되었을까요? 안 되었을까요? 문제입니다. 각시탈 선생님과 오늘 전화 연결이 되었을까요? 안 되었을까요? 네, 이게 방송 딜레이가 조금 있기는 네. 해서 이걸로 보셔야 되는데 이것도 지금 정말 가치 있는 질문을 하고 싶은데 생각이 안 납니다. 안 했다. 자, 첫 번째 분. 네. 첫 번째 분이 안 했... 축하드립니다. 다른 표현 없나요? 안 됐다 말고 뭐 나쁜 뭐 이런 거 없나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애보시느라 안 하면 정확한데. 네. 지하철. 네. 두 번째. 두 번째 커피 문제는 그러면은 네. 두 번째 커피는 뭐 하나 내실 거 있나요? 제가 한번 내볼까요? 네네. 지금 저희 공기업 단기 네 지금 여러분들이 아마 영상을 보고 있을 페이지일 수도 있는데 아까도 잠깐 화면에 나왔습니다. 키워드 복원에 가장 첫 번째로 있는 키워드가 있죠. 네, 그 키워드에 달린 댓글 수가 몇 개일까요? 상단에 번호가 딱 나와 있긴 합니다. 이거는 전혀 모르겠네요. 저희 너무 어려운데? 이거를 보고 한번 저도 답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네, 첫 번째 키워드는 그거죠. 혼재 선재 뭐시기였죠? 네, 거기에 달린 댓글 개수 38개 나왔고 39개 나왔고
38개 나왔고 제가 지금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아니면 어. 저희 공기업 단기 요원분이 한번 새로 고침이라고 새로 고침 외쳐주시고 있네요. 38개가 맞는 것 같은데요, 거의. 새로 고침을 해달라고 당연히 지금 받고 확인이 안 됩니다. 죄송해요. 지금 저희가 뭐 이렇죠. 134개. 134개면 좋겠다. 자, 과연 몇 개입니까? 과연 지금 봤을 때 오, 아, 38개. 38개. 제일 38개 처음- 네. 해주신 분께 한 분이 귀찮다라고 점점점. 귀찮 점점. 저분 커피 드리고 싶은데. 드리고 싶으세요? 주셔도 네. 돼요. 아, 근데 상관없어요. 문제 맞히신 분은 드리고 귀찮으신 분은 커피 사서 드시는 걸로. 38개. 저도 드리기가 귀찮아서. 혼자 산대 38개. 완전 엄청 잘 상대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리고 저희 이제 방송 마무리 할 때가 됐는데 네. 오늘 라이브 참여해주신 분들께는 특별 선물로 저희 프리패스 15% 할인 쿠폰을 드릴 건데요. 그래서 단기 아이디 남겨주시면은 오늘 밤 안에 바로 전달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아직 저희 프리패스 3개월 무료 퀴즈가 남아있어요. 그거는 잠시 후에 제가 문제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종료인가요? 아니요, 이제 종료를 하기 전에 아, 네네. 네. 일단은 역시나 댓글 서강사님 토닥토닥 같이 가요는 저에 대해서 뭔가 같이 아시는 가요? 분인데 제가 토닥토닥을 자주 가거든요. 아, 토닥토닥이 마사지 의자가 있는 곳입니다. 아무튼 같이 가요. 같이 가고 전체를 수업적으로 문제풀이만 꽉 채우고 싶은데 그러지 못해서 좀 죄송하고요. 많은 분들이 그거를 좀 더 원하실 것 같은데 저희도 복구가 이제 키워드 복구 정도까지 되고 또 저희가 강의를 하려면 더 이상 진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는 점 아쉽고 그거에 대한 부분도 한번 컨텐츠로 좀 추가적으로 진행하는 거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얘기는 이제 끝나는 거죠. 마지막. 네, 우리 혹시 수험생분들에게 네, 잘 보신 분들은 서강사님 귀염귀염 이분 왠지 이분 각시탈 아닐까? 아닌가? 아무튼 자, 춥잖아요. 네, 2월인데 추워요. 진짜 많이 춥습니다. 어제는 또 네. 눈도 왔어요. 네, 2월인데 그렇죠. 춥습니다. 근데 이제 곧 3월이 되고 따뜻해질 거예요. 봄이 옵니다. 여러분, 봄이 오니까 약간 오글오글거리는 멘트가 됐는데 잘 봄이 옵니다. 인생의 봄이 곧 오고요. 아쉽지만 봄이 왔다가 또 겨울도 와요.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삶이. 네, 물론 이제 그렇죠. 여러분들이 또 이 취업이라는 난관을 극복해서 또 다른 난관을 빨리 맞으시기를. 네. 또 다른 괴로움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괴로움도 여러분 또 차례차례 맞으시기 최선을 다해서 공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강조드릴 거는 이제 지금 어쨌든 한 개 회사를 타겟팅해서 얘기하는 건 그래도 좀 좋습니다. 저희도 공부를 여러 군데를 하셔야 되다 보니까 좀 헷갈리실 수 있겠는데 분명히 의사소통대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 방식이 있을 거고 제가 거기에 정답이라는 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자료 해석도 마찬가지로 우리 공부하셔야 되는 틀이 있고 좀 더 어려운 난이도로 풀되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역시 여러분이 현장 감각을 길러야 되고요. 문제 해결학과 언어 추리 같은 경우도 사실은 아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를 꾸준히 하셔서 여러분들이 올라갈 수 있는 문제들을 맞추기를 연습을 열심히 하셔서 봄이 곧 오니까 또 봄이 가요. 또 삶이 이렇게 행복하기만 하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그 굴곡에 선상에 여러분들이 있다는 걸 인지를 하세요. 그렇죠? 확실히 공단기 문제집 정말 좋아요. 이거 공단기 직원 아닙니까? 공단기 문제집 전혀 익숙하지 않은 아이디입니다. 정말 좋아요. 이분 어쨌든 그렇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좀 더 강사님의 강의적으로 좀 더 필요한 것들 더 드릴 수 있는 그런 방송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시험 보신 분들 또 지금 시험 보시고 계시는 분들도 인생 걸고 막 시험 보고 계실 텐데 맞아요. 네,
여러분 오늘 시험 아침부터 시험 보고 오신 것만으로도 되게 고생 많이 하신 거기 때문에 네. 네, 오늘 하루는 정말 푹 쉬면서 조금 힐링을 할 수 있는 날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공단계 샀습니다. 네. 그러면은 네. 마무리인가요? 네, 서민교 선생님과의 시간은 여기서 네. 마무리하고 저는 또 남은 선물을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네네. 아니 혹시 뭐 내시고 싶은 퀴즈 있으실까요? 아니요. 뭐 선물은 네. 없으신가요? 네네. 선물 저도 가겠습니다. 선생님도. 아니요. 선생님 드릴까요? 가겠습니다. 아니요. 힘들게 왔는데 선생님께 주는 저희 게 없어서. 자꾸 불러놓고 주는 게 없어서. 저희가 네. 드리도록 네네. 한번. 네. 아까 햄버거 사주셨다. 나도 먹을 수 있는 햄버거. 하여튼 잘 진행해 주시고요. 마지막 마무리 잘 하십시오. 꼭 합격해서 찾아뵐게요. 저기 혹시 아시는 분들 합격하시면 꼭 좀 연락 주세요. 연락 주시. 과하게 밥 사겠습니다. 진짜. 제가 혹시 합격하면 네? 제가 혹시 합격하면 뭐. 더 좋은 걸로. 네, 뭐. 네. 저도 괜찮다고 합니다. 네. 하여튼 저는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꼭 고생하십시오. 합격하면은 연락 주세요. 연락 주세요, 진짜. 네, 맛있는 거 사주신다고 합니다. 네. 뵙고 싶은 분들도 많이 계시고 합니다. 그동안 뵀던 분들 좀 어떻게 지내시는지도 궁금하고. 짠. 네. 네.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파이팅! 그리고 저 살 안 빠졌습니다. 뺄 거예요. 조심히 가세요. 네, 먼저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 혼자가 돼서 다시 인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오늘 프리패스 3개월 무료권인 그 쿠폰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오늘 마지막 문제로 드리려고 하는데 우선 오늘 갑자기 방송을 시작하는 바람에 초반에 인사를 잘 못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시험 잘 보고 오셨는지 너무 궁금한데 오늘 혹시 요 물 받으셨나요? 저희 거의 뭐 그게 됐죠. 이제 뭐 저희가 저번 코레일이랑 한정 건보 때도 드렸는데 물 잘 드셨군요. 네, 저도 끝나고 받았어요. 들어갈 때는 너무 급하게 가서 제가 세종대에서 시험을 보러 갔는데 충무관이 꽤 많이 걸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물을 제때 받지 못하고 끝나고 받았는데 오늘 또 결시율도 상당히 많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시험이 어떻게 될지도 궁금하고 그래서 마지막 이제 문제를 내려고 합니다. 프리패스다 보니까 저희 공격 단기에 관한 내용을 하려고 하는데 우선 그 전에 홍보를 하나 하고자 합니다. 오늘 코레일 시험을 보셨잖아요. 저희 이제 강민적 선생님 면접 참견 시점 지금 오늘 방송 참여해주신 분들을 보면은 이전에 공기업TV 라이브 많이 참여해주셨던 분들도 계시는데 저희가 코레일 면접 대비 방송을 2월 26일 날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날이 또 필기 합격자 발표다 보니까 면접 대비 라이브 방송을 하는데 26일 화요일 오후 8시에 진행이 되고요. 강민영 선생님 자택에서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26일 날 이론적으로 이제 면접 대비 방송을 하고 여러분들이 참여만 해주신다면 이전에 모의 면접 진행했던 것처럼 또 모의 면접을 진행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저희 또 공기업TV 모의 면접은 어마어마한 이력이 있잖아요. 저희 모의 면접 봤던 분들은 거의 다 합격을 해서 지금 현장에서 근무를 하고 계시는데 그 모의 면접을 또 신청을 해주시면은 저희가 선생님하고 이야기해서 모의 면접 방송 진행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합격 발표 난 다음에 모의 면접 참여하고 싶으신 분은 저희 공기업 단기 플러스 친구로 남겨주시면은 네, 저희가 보고 연락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공기업 단기 키워드 입력하고 합격 예측 받아서 이제 선물도 많이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문제 내겠습니다. 방금 직전에 한 건데 저희 코레일 면접 대비 방송은 몇 월 며칠 몇 시에 진행이 될까요? 프리패스 3개월 무료 쿠폰 문제입니다. 오, 빨리 올랐어요. 이 아이디를 어떻게 읽어야 할까? 컴포트님이 가장 빨리 올려주셨습니다. 26일 8시 강민혁쌤의 면접 참여 시점에서 코레 면접 데뷔 방송을 진행합니다. 여러분 그날도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오늘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한 달 동안 서류 내고 거의 한 달이었죠. 필기 복대까지. 그래서 한 달 동안 공부 많이 하셨을 텐데 뭐 꼭 좋은 결과 아니시더라도 다른 기업에서 또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저희 공격 단계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제일 최고예요. 네, 그동안 공부하시느라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오늘 하루는 푹 쉬시고 친구들이랑 같이 신세 세상 얘기도 하고 하면서 하루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저는 이만 갈게요. 키워드 복원 많이 참여해주세요. 안녕. 여러분 인사해주세요. 안녕.